테크인스탁입니다. 이 시간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많이 좀 담겨 있고요. 또 시장 크게 또 조정이 나오기 전부터 여러 가지 좀 시그널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보고 계실 텐데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우리가 뭘 봐야 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모두 다 상당히 좀 공포감을 자극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뭘 봐야 될지 의미 있는 것 첫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엔화입니다. 엔화 급격하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엔화의 하락 움직,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죠. 162엔대 정도까지 갔다가 급락세 150엔 뚫고 140엔대 초반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간밤에는 조금씩 좀 멈추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최근 추이가 어땠는지 좀 보여주세요. 네, 결국은 지금 이 엔화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뭐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일본 증시 중요하다, 장중에 봐야 된다 뭐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하락의 주범은 뭐 경기 악화가 아니고 누가 뭐래도 엔화입니다. 엔화의 하락이 주도했던 상황인 것이고 BOG의 선택 이후에 뭐 시장에서 일정 부분 알고 있기도 했지만 그 흐름 자체가 시장의 흐름을 크게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뭐 제가 오늘 그림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미일 금리 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쪽은 제로였고 한쪽은 5%니까 500bp나 차이가 나던 게 최근에 뭐 조금 줄어드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그 투자하는 사람들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큰일 날 일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500bp 정도의 자신들의 비용을 고려해서 한 400bp 안쪽 정도의 마진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급변하고 금리가 급변해서 마진이 예를 들어서 200bp로 줄어든다. 마진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빠르게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결국은 이런 뭔가 비교적 큰 환율이라든지 경제 지표가 변하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뭐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폭포수처럼 연초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절벽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일단 여기에 투자했던 엔캐리 트레이즈 그 400bp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포지션을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이 대부분 뭐 채권이거나 외환이거나 아니면 뭐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뭐 ETF거나 대형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대형주의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그럼 대형주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헤지펀드들이 뛰어들죠. 그 다음에 뭐가 뛰어듭니까? 그 지수가 움직이니까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들이 또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타난 이해할 수 없는 변동성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엔달러가 이렇게 급격히 무너지면서 시장의 수급을 한마디로 그냥 쭉 빨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엔달러의 하락이 멈추고 최소한 반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건 결자해지죠. BOJ가 우리 실수했다. 우리 이제 뭐 금리 더 이상 올릴 수 없고 그다음에 뭐 지금 금융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뭐 좀 더 조절하겠다든지. 그런데 그것도 가능성이 사실 한 나라의 이 중앙은행인데 뭐 다시 또 뭐 하루 만에 손 바꾸듯이 정책을 바꾸고 이것도 또 어렵지 않을까요? BOJ는 이미 전적이 있죠. 예전에 한번 25bp 올렸다가 그때는 금융시장이 지금 정도도 아니었고 뭐 제 기억으로는 한 주간 단위로 한 5, 6% 빠졌던 것 같은데 그때도 뭐 난리가 나서 바로 정책을 다시 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BOJ는 워낙 뭐 정부의 그립이 강하게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뭐 정부의 압박이 나타난다면 뭐 정책을 뭐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기대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요. 뭐 근데 어제까지 나왔던 그 일본 정부의 관방장관인가 되신 분이 지금 물론 상황이 좀 힘들기는 하는데 그 엔캐리 청산된 게 일본 내에 들어와서 일본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좀 바꿔놓느냐 여기에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중요하다. 이야기인즉슨 일본 정부도 엔캐리가 청산되는 걸 반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루에 뭐 14% 빠질진 몰랐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이런 양상이 지속된다면 뭐 일본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작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그 흐름이 작아서 소위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부자들이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뭐 전체적인 그 인기를 얻고 뭐 부자들 좀 때려잡아서 거기도 뭔가 뭐
정책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는 뭐 미지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BOJ가 대놓고 나서서 우리 정책 포기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결제제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그 옵션 만기도 있는 주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주간이기도 하니까 BOJ의 뭔가 액션이 주어진다면 시장의 단기적인 어떤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어쨌든 142엔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던 엔화가 잠시 멈춰서 144엔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이런 답을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결국은 엔화가 뭐 외부 요인으로 돌리던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너무 빠르게 빠졌기 때문에 돌리던 엔화의 하락이 멈추고 일본 증시의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뭐 경기 침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얘기들 하는데 그런 복잡한 얘기들 다 빼고 심플하게 엔화의 하락이 어디서 멈춰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게 멈춰지면 일단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의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가장 무서운 게 사실 이번에 BOJ의 금리 인상할 거라는 거는 전 세계 이 금융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파급력에 대해서 사실 크게 뭐 다루거나 하지 않았는데 일단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더 무서운 점은 이경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 청산된 건지 앞으로 얼마나 청산될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뭐 연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없나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일단 규모를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얼마가 더 빠져나갔는지, 얼마가 지금 어디에 투자되어 있는지 다 추정치일 뿐이고 네? 실제로 최근에는 뭐 그와 관련된 연구도 예전만큼 많이 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미국 증시의 변동성도 좀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물론 폭을 봤을 때는 훨씬 작긴 하지만 미국 증시도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지금 뭐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뭐 미국 주식이나 이런 대형주 쪽에 투자된 물량도 상당 부분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가장 민감하게 변한 게 지금 환율 중에서는 국내 환율은 별로 안 변하는데 호주 달러하고 멕시코 페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그쪽으로 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뭐 한 4% 이상씩 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어떤 통화들의 움직임이 뭐 계속 나타날 개연성은 있죠. 다만 뭐 호주 달러나 멕시코 페소가 글로벌리하게 아주 중요한 통화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통화들의 움직임 자체가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어쨌든 비교적 높은 금리를 주는 그런 통화 쪽으로도 상당히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글로벌 통화를 얼마나 자극하는지 여부, 예를 들어서 뭐 유로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캐나디안 달러, 뭐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까지 막 쥐고 흔들면은 뭐 그러면 그건 변동성을 더 키우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환율이 하루에 뭐 보통 0.2%도 안 변하는 환율이 최근 일주일간 13% 빠진 상황이라면 이건 BOJ가 나서든 뭐 누가 나서든 어느 정도 위험 관리에 코멘트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실제 액션을 하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이제 뭐 립 서비스 정도라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순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엔화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 하락이 언제쯤 멈추는지 만약에 이 멈추기 전에 뭐 구두배 개입이라든지 일본 정부나 뭐 BOJ 쪽의 스탠스의 변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 첫 번째로 짚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급입니다. 어제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이 코스피에서만 1조 4천억 원가량 팔았습니다. 2년 반 만에 최대라고 하는데 외국인 수급 지금 어떻게 봐야 되죠? 네, 현물 쪽에서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그 일본 환율과 결부돼서 ETF 물량이라든지 이런 코리아 자체를 파는, 그러니까 한국 자체를 팔면서 실제로 가장 많이 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량으로 매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준비된 그림 보시면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선물에서 전체적인 포지션이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를 크게 늘렸다가 매수를 크게 줄여가는 과정. 이게 지금 거의 최근에 움직였던 박스의 하단까지는 떨어져 있는 국면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눈에 띈 것은 장 중반까지는 1조 넘게 매도하다가 장 후반 들어서 아주 빠르게 줄여서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그래서 그 프로그램 매매도
매도 금액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저께 아래 꼬리를 살짝 들어올린 이유거든요. 그게 물론 그게 우리 시장이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나서 호가가 멈춰져 있는 구간 동안 일부 포지션에 뭐 변동이 있었을 수 있고 단기 변동성이 좀 과했다, 뭐 반작용 가능성, 그다음에 뭐 포지션 청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좀 재밌는 것은 60분보 차트로 봤을 때 어저께 그냥 하루 종일 흘러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가 부근에 살짝 들어올린 이 미결작정에 살짝 들어올린 부분은 신규 매수도 일부 들어왔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또 시간대별로 좀 더 쪼개보면 실제로 저점 기록하고 이때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고 나서 기존 포지션 청산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도 일부 유입되는 모습이었죠. 뭐 물론 의미 있는 큰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작용을 외국인 선물 쪽에서도 일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만기가 다가오면서 일정 부분 합성 선물과 뭐 미니 선물 그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 간의 교차 매매도 나타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포지션 청산이 서로 시작되기 시작하면 아랫방향으로 잡아놨던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그런 포지션들이 일부 교체되는 과정에서 하락의 속도는 굉장히 둔화될 수 있는 구간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적어도 만기까지는. 그래서 저는 하락이 끝났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뭔가 포지션 교체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급하게 지금 뭐 한 380포인트에서 저점이 320포인트까지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 정리를 위한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하방 압력은 조금 둔화되지 않겠는가. 뭐 물론 가장 앞서 말씀드린 일본 증시 변동성이나 엔화 변동성이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국내 수급에서도 하락을 이끌어왔던 외국인 수급, 특히 선물 쪽에서의 수급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판 것도 문제인데 선물에서 매도 압박이 늘어나면서 프로그램 매물을 이끌어낸 게 더 강한 하방 압력을 준 거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면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은 신용잔고가 대거 청산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일정 부분 시장에 잠겨있던 매물도 조금 소화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래서 순서대로 1번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의 하방 압력이 줄어들면 시장의 전체적인 하방 포지션 압력도 줄어들 개연성이 있다. 근데 이건 일시적일 거고 결국 신규로 또 어떤 포지션이 늘어나는지는 계속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이제 종목, 섹터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이 IT. 이 IT 종목군들 지금 저 기회인가 위기인가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1990년대 보여줬던 이 IT 버블이 현재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버블이 붕괴되는 거라면 IT가 말고 다른 섹터를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AI 시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조정을 받았다니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쪽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지 김 회사님 의견 알려주세요. 네,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죠. 근데 최근에 나타난 하락은 조금 정상적인 하락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하락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뭐 지수 자체도 그렇지만 뭐 제가 보기엔 지금 이 두 종목의 하락도 생각보다 좀 과했다. 하락이 그냥 과한 게 아니고 실적 추정치가 크게 변했거나 아니면 실적이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라면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처럼 조금 높은 밸류를 받았다가 그 밸류가 좀 청산되는 정도의 하락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을 훨씬 넘어선 하락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그런 이익이 하반기에 크게 바뀔 것이냐, SK 하이닉스의 이익이 바뀔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HBM 뭐 안 팔린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의 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HBM이 안 팔리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블랙을 안 팔리면 기존에 H100 더 사겠죠. 그래서 뭐 전혀 지금 그 HBM과 관련된 우려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레거시 쪽도 신제품들이 대거 여전히 출시되고 있는 8월, 9월까지는 여러 가지 신제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제품들의 세린 효과를 고려해 보면 지금 구간에서 IT 부품이나 반도체 이익이 줄어들 개연성은 별로 없다. 뭐 그 사이에 정말 뭐 큰 문제가 터져서 경제가 뭐 완벽히 망가진다면 또 모르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미리 베팅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남아있는 변수 하나라면 이제 그 이란과 이스라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정도가
변수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거 고려하면 지금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하락이 조금 과도하다고 보고 여전히 무게 중심은 삼성전자에 두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년 기준으로 BPS가 한 9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종목의 그 상승 구간 반도체 이익이 증가하고 반도체 업사이클 구간에서의 평균 PBR은 2배에서 2.5배 사이거든요. 근데 지금 2배 아래로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SK하이닉스에게도 저는 트레이딩 기회 정도는 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두 종목에 대한 의견은 모두 바이, 트레이딩 바이를 말씀드리고 싶고 상대적인 상승 여력은 단기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있지만 안정성은 삼성전자 쪽이 좀 더 여전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좋아요. 이럴 때 애매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안 그래도 좀 피곤하실 텐데 확실하게 이렇게 투자 의견 알려주셨어요. 어제도 저희 개장한 직후에 급락 나올 때 그때 SK 하이닉스 뭐 이 정도 가격 이하라면은 좀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함께 드렸었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사님은 지금은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르다 이런 시각이세요? 아직은 다르죠. 그러니까 닷컴 버블은 이익도 없이 그 유동성만으로 랠리를 쭉 가져간 거고 지금도 물론 유동성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지금은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종목을 유동성을 집어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ETF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로 인한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의 AI에 대한 베팅이 좀 과도해지면서 일정 부분 살이 붙어 있는 건 맞죠. 근데 지금 뭐 우리가 감당 불가능할 정도의 비만 정도의 상태로 살이 쪄 있냐? 반도체 두 종목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뭐 적정 체중이라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살이 약간 붙어 있으나 지금 떨어지는 구간에서 그 살을 많이 덜어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매력적인 가격 구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IT, 대형 IT 두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체크인 스탁에서 살펴봤습니다.